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11 파일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파일 시스템의 파일 알로케이션을 스트래티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합니다. 가상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객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고안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VFS 가상 파일 시스템은 이제 어떠한 취지에서 이 개념이 제시가 되었냐면 같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 타입에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제안이 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면 운영체제는 어떠한 파일 시스템을 쓸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 워낙에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파일 시스템을 각기 다른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는 방식도 이제 각각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개발자 관점에서도 이제 각기 다른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전부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뜻에서 운영체제와 사용자, 개발자가 바라보는 파일 시스템은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한 가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각각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고유의 인터페이스를 매핑해주는 형태로 하자라는 게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파일 시스템 하에서는 이 파일 시스템의 아주 제너릭한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분리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현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 VFS 인터페이스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 타입이 이제 다 이제 이 VFS로 붙을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파일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여러 PC들 사이에서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NFS 역시도 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자기가 원래 운영체제에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하드디스크가 붙어있지 않은 PC에서도 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VFS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개념적으로 소개를 하는지 그림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VFS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 단일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하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들이 이 VF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디스크는 파일 시스템 1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파일 시스템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드디스크는 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세부적으로 어떠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VFS라고 하는 공통적인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구현이 돼야 되죠. 첫 번째는 디렉토리가 구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일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디렉토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스트 개념으로 리니어 리스트를 활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를 리니어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과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리니어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심플하지요. 우선 구현하기가 심플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스트를 통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구현하기가 심플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은 있겠으나 실행하는데, 서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디렉토리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일단 처음부터 쭉 뒤져갈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 컨수밍한 실행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리니어한 서치 타임이 발생하고, 또 뭐 만약에 정렬을 해서 이러한 서치 타임을 좀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좀 정렬하는 형태를 가지려면 뭐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트리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면 이제 뭐 좀 알파벳 순서로 어느 정도 이제 정렬된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 서치 타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개선이 가능한 형태가 이제 리니어 리스트에 기반한 형태가 되겠고요. 반면에 해시 테이블 형태로 디렉토리 정보를 구성을 하면 이제 서치 타임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해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서치하는 복잡도가 오더 오브 1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한 해시 연산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 내에 어느 위치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디렉토리 서치 타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생을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타나 있듯이 이제 컬리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디렉토리 구조가 뭐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입력이 똑같은 거니까 동일한 해시 펑션을 적용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프로빙 방법을 또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얼로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얼로케이션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볼 겁니다. 컨티기어스한 얼로케이션을 한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블럭이 이제 그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컨티기어스하게 각 파일이 이제 데이터 블럭들이 쭉 연결되는 형태로 컨티기어스하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티규어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공간적으로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컨티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연속, 똑같은 연속인데 이제 시간적인 연속이죠. 여기에서 컨티규어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공간적인 배치, 공간적인 얼로케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컨티기어스 얼로케이션인 경우는 이제 각각의 파일이 컨티기어스한 블록 세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 컨티기어스 얼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성능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 데이터가 쭉 붙어 있으니까 디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이제 원판 플레이트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쫙 읽어드릴 수가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만 딱 시크 타임으로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붙어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오는 것은 아주 상당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쫙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기어스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배치해 놓는 것은 이제 성능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티기어스하게 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 심플해지죠. 구현하는 것도 심플해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만 이제 잘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시작 위치로부터 몇 개까지의 내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 블럭의 랭스만 이제 잘 전달을 해주면 얼마든지 이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컨티기어스 하지가 않으면 이제 시작 위치하고 총량만 알아서는 안 되죠. 시작 위치부터 얼마까지 있다가 또 얼만큼 띄어서 또 다른 위치에 데이터가 얼만큼 있고 또 다른 위치에 또 뛰어가서 어느 정도 읽어오고 이런 정보가 다 유지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파일 컨티기어스 로케이션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만 컴팩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모든 데이터 블럭이 다 연결된 상태, 연속된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최적의 케이스에는 다 연속된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게 되면
이 하드디스크 상에 어차피 이제 그 프래그먼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래그먼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과거 학습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팩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컴팩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컴팩션을 뭐 과연 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즉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컴팩션을 할 것인지, 뭐 사용하는 동안에 뭐 활용률이 저조할 때에 컴팩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이 필요한 거죠. 컴팩션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에서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 방법을 가정을 해서 심플하게 좀 알로케이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파일의 위치를 로지컬 위치에서 피지컬 위치로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로지컬 투 피지컬 매핑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12라고 하는 이제 크기로 우리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나눗셈의 목과 이제 레지듀얼 나머지가 나오겠죠. 나눗셈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Q가 이제 스타팅 어드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블럭 안에서 이제 스타팅 어드레스에다가 이 Q를 더해주면 이제 블럭이 액세스될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옵셋은 이제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 구조에 이제 5개 파일이 있고요. 각각의 파일이 스타트 위치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알로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심플하게 스타트 위치와 랭스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타트 정보로부터 이제 2개의 섹터에 우리가 이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 tr이라는 파일은 스타트 위치 14라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의 섹터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메일이라고 하는 파일은 스타트 위치 19라고 하는 위치에 시작해서 6개의 섹터에 걸쳐서 데이터가 들어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일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했던 이 나눗셈에서 나온 이 Q 값이 바로 이 랭스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위치에서 이제 남은 위치를 이제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속적인 액세스 방법,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링크드 방법으로 알로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알로케이션 메소드 중에 링크드 알로케이션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 방식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단점이 있죠. 심플하기는 하나 컴팩션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 링크드 알로케이션 방식에서는 각각의 파일이 이제 블럭의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끝나는 위치에서는 이제 이 링크 표시가 null, 뭐 여기서는 이제 ni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il 포인터
위치가 이제 끝나는 위치가 될 것이고, 그 외의 블럭들에서는 이제 다음 블럭의 위치를 이 링크가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 방식에서는, 링크드 알로케이션 방식에서는 앞서와는 다르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지를 않겠죠. 즉, 여기서 프래그멘테이션은 이제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입니다.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소 액세스 단위로 나눴을 때 나머지 레지듀얼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지금과 같은 링크드 알로케이션에서는 이제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해결되는 관계로 이 방식에서는 이제 컴팩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노 컴팩션이라는 장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블럭이 그 다음 블럭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각 블럭에서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부가적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는 약간의 단점은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링크드 알로케이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FAT라는 파일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FAT는 이제 최근 과거에 물론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응용 사례, 뭐 예를 들면 USB 디스크 같은 이런 간단한 스토리지 쪽에서 또한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여전히 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바로 이 링크드 알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그 파일의 스타트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 스타트 위치에 가보면 그 다음 블록에 대한 링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9번 섹터에 갔더니 이제 그 다음 섹터, 그 다음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섹터가 이제 17번인 거고요. 16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데이터가 1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10번,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25번에 있어서 이 25번이 가장 마지막 데이터 블럭이 되는 겁니다. 이 25번 데이터 블럭에서는 다음 링크에 대한 표시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널 포인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링크드 알로케이션 구조에서는 이제 컴팩션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디스크상의 모든 데이터 블럭을 섹터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구조 매핑 컨티기어스 알로케이션 시에 사용했던 매핑 방법과 유사하지만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의 일부를 링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512로 나눴던 것에 비해서 이제 일부 데이터는 이제 링크를 표현하는 데 쓰인다라고 가정을 해서 511로 나누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렇게 나눠서 몹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논리 로지컬 투 피지컬 매핑 계산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